입대 예정을 여유 있게 남겨놓고 휴학을 한 상태인지라 덕분에 찾아온 예상치 못한 자유, 늦잠과 밤샘 술자리가 당연한 일상이 되어버린, 어쩌면 군 입대 전 마지막으로 누릴 수 있는 달콤한 시간들이었죠. 어제도 어김없이 친구들과 새벽까지 술잔을 기울였어요. 숙취가 옅게 남아있는 무거운 몸을 억지로 일으켜 앉았지만 다시 침대에 눕고 싶은 간절함이 파도처럼 밀려왔네요. 바로 그때였어요. 바깥에서 날카로운 칼날 같은 목소리가 정적을 찢어발겼어요. 영철 엄마, 도대체 쓰레기를 집 안에다 이렇게 쌓아두면 어떡해요? 온 동네 날파리가 다 꼬이겠네. 한 발짝만 나가면 대문 옆인데 그걸 못해서 지금 당장 내다 버려요. 당장. 짜증과 혐오가 뒤섞인 목소리의 주인공은 예상대로 주인집 옥순 엄마였어요. 쨍쨍거리는 쇳소리 같은 목소리가 단잠을 순식간에 날려버렸죠. 미안해요 아주머니. 지금 바로 치울게요. 언제나처럼 어머니는 주인 여자 앞에서 잔뜩 주눅든 목소리로 사과를 하더군요. 하지만 주인 아줌마의 독설은 멈추지 않았어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 더욱 거세게 몰아치더군요. 내는 무슨 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요. 남한테 피해 주지 말고. 네네. 어머니의 나지막한 대답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순간 억눌렸던 분노가 끓어오르며 잠이 확 달아났죠. 나는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외아들,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온갖 고생을 다하며 나를 키워낸 어머니, 시골에서 평생 순박하게 살아오신 어머니는 세상 물정 모르는 순한 양과 같았거든요. 넉넉지 못한 형편에 남의 집 새빵살이를 하는 서름이야 어쩔 수 없다 쳐도 저렇게 함부로 대하는 건 도저히 참을 수 없었지요. 평소에도 착하기만 한 어머니를 만만하게 보고 함부로 대하는 주인 여자는 내 눈에는 인간 말종, 개진상, 완전 밉상 그 자체였으니깐요. 주인 아줌마, 옥순 엄마는 45살이었어요. 탱탱한 피부와 굴곡진 몸매는 나이에 비해 훨씬 젊어 보였지만 입만 열면 쏟아져 나오는 독설과 심술궂은 표정 때문에 정말 꼴보기가 싫었네요. 반면 그녀의 남편은 10년은 더 늙어 보였죠. 키도 작고 볼품없는 외모에 항상 어딘가 불만 가득한 얼굴. 마치 영화배우 같은 아내와는 딴판이었죠. 게다가 부부 사이도 별로 좋지 않았어요. 하루가 멀다 하고 부부싸움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는다는 건 이미 동네방네 소문이나 다 아는 사실이었거든요. 못마땅하게 서로를 쏘아보는 모습은 우리 집까지 고스란히 느껴질 정도였으니 그들의 결혼 생활이 얼마나 엉망진창인지 짐작하고도 남았지요. 어느 날 우연히 어머니와 옆집 아주머니가 나누는 이야기를 엿들은 적도 있었어요. 주인 아줌마가 동네 아줌마들 모임에서 남편 험담을 입에 달고 산다는 것이었죠. 심지어 남편이 밤일도 제대로 못한다느니 남자 구실을 못한다느니 하는 차마 입에 담기 민망한 이야기까지 서슴없이 떠벌린다고 했어요. 의외로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부부간의 잠자리에 관한 이야기들을 서슴없이 주고받는 모양이더군요. 순간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나이도 어린데다 꽤나 미모도 반반한 주인 아줌마가 왜 저런 볼품없는 남자와 결혼했을까? 결론은 아주 뻔했어요. 그 남자의 재산 때문이었죠.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이 상당했거든요. 사랑 없는 결혼 생활, 메마른 부부 관계, 그녀의 불만과 짜증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지도요. 어떻게 하면 어머니에게 함부로 대하는 저 얄미운 옥순 엄마의 코를 납작하게 해줄 수 있을까? 엉뚱한 복수심이 불타오르기 시작을 했어요. 군대를 갔다 와서도 우리 형편에 쉽게 이 집을 떠날 수 없단 생각에 어쩌면 지금이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네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도도하고 콧대 높은 옥순 엄마가 나에게만은 묘하게 살갑게 대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죠. 왜냐하면 내 앞에선 화를 낸 적도 없고 항상 눈웃음을 치면서 얘기를 하니깐요. 언젠가 무더운 여름날 수도가에서 등목을 하고 있던 내벗은 몸을 넋 놓고 쳐다보던 그녀의 시선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네요. 어머,
영철 학생, 체격이 정말 좋네. 운동 많이 하나 봐. 참말로 여자들이 딱 좋아할 타입이야. 그때 그녀의 눈빛은 단순한 칭찬 이상으로 뭔가 뜨겁고 끈적한 욕망을 담고 있는 듯했어요. 어쩌면 그녀의 남편에 대한 불만, 결핍된 욕망이 나에게 향하고 있는 건 아닐까? 점점 그녀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도도하고 거만하지만 어쩌면 내 앞에서만은 순한 양처럼 고분고분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녀의 자존심을 짓밟고 숨겨진 욕망을 마음껏 분출하게 만들고 싶다는 위험한 상상이 머릿속을 휘저었네요. 그래, 한번 부딪혀보는 거야. 어차피 내게 주어진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잖아. 잘못되면 군대 가면 그만이고 미련 없이 후를 털어버릴 수 있겠다 싶었죠. 벌떡 일어나 추리닝 바지를 대충 걸치고 밖으로 나갔어요. 마당 한쪽에서 빗자루질을 하는 어머니의 뒷모습이 보였죠. 잔뜩 움츠린 어깨, 힘없이 쓸쓸해 보이는 뒷모습에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어머니에게 다가가 빗자루를 빼앗아 들었네요. 어머니, 제가 할게요. 이리 주세요. 어머니는 깜짝 놀라며 빗자루를 내게 건네주었어요. 외아들을 걱정하는 눈빛,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으로 나를 올려다보았어요. 더 자지 않고 괜찮아? 괜찮아요. 제가 할 테니 어머니는 다른 일 보세요. 어머니는 알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나는 마당을 깨끗하게 쓸어 담고 쓰레기 봉투에 담긴 쓰레기들을 모두 대문 밖에 내놓았죠. 그리고 주인집 현관 앞으로 천천히 다가갔어요. 열린 현관문 너머로 거실에서 청소기를 돌리는 주인 아줌마의 모습이 눈에 들어오더군요. 사실 그녀의 외모는 이 조용한 주택가와는 어딘가 어울리지 않았어요. 마치 꾸준히 관리받는 강남의 부유한 사모님들처럼 작은 얼굴에 갸름한 윤곽을 지녔고 피부는 화장품 광고 모델처럼 맑고 투명했거든요. 순백색 민소매 원피스 위에 검정 가디건을 걸친 채 실룩실룩거리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나도 모르게 시선을 빼앗기고 말았네요. 참 곱다. 그런데 아줌마를 보고 이런 감정을 느끼다니 나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질 뿐이었죠. 시끄러운 청소기 소리 때문인지 현관 쪽을 바라보는 나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어요. 일부러 헛기침을 크게 했죠. 그제야 청소기 소리가 멎고 그녀가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았어요. 어머니에게 앙칼지게 소리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정색하며 굳었던 얼굴은 금세 당황한 듯 붉게 물들었어요. 순간 진짜 나를 사내로 생각하는구나. 혼자만의 오해가 아니었구나 싶더군요. 날 쳐다보며 미소까지 희미하게 띠며 멋쩍은 표정으로 치마 꼬리를 움켜쥐는 모습은 마치 사춘기 소녀처럼 어색하고 어설펐거든요. 제 앞에서 여자여자하게 보이고 싶었나 봐요. 속으로 나한테 잘 보여서 뭐 하려고? 가진 건 그거 두 쪽밖에 없는 놈인데 뭐 얻어먹을 게 있다고. 그럼 진짜로 내가 혼 좀 내줘야겠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내 머릿속을 꽉 채웠어요. 저 쓰레기 다 버렸는데요. 뭐 또 할 일 있습니까? 볼멘 소리가 툭 튀어나왔죠. 일부러 빈정거리는 말투를 섞었어요. 그녀의 반응을 떠보기 위해서였죠. 아, 그게 아니고 예상대로 그녀는 변명하듯 말을 더듬거렸어요. 어머니께 괜히 심하게 얘기한 것 같아서. 우리 집 양반이 워낙 집안일에 무관심해서 혼자 짜증이 났던 것뿐이야. 얼굴까지 붉히며 푸념을 늘어놓는 그녀의 모습은 아까 전 앙칼진 모습과는 전혀 딴판이었어요. 집안일에 신경 안 쓰는 건 둘째치고 이날 이때까지 제대로 된 외식 한번 안 데려간다니까. 내가 무슨 식모살이 하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내 앞에서 남편 뒷담화를 해대더군요. 그 모습은 마치 나 정말 힘들고 외로우니깐 좀 도와주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이후 그녀의 하소연은 끝없이 이어졌죠. 남편에 대한 불만, 외로움, 억눌린 감정들이 본물처럼 터져나오는 듯했어요. 아무쪼록 오늘 일은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어. 마지막 말은 거의 넋두리처럼 흐릿하게 웅얼거렸어요. 그녀의 말에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었어요. 그녀의 남편은 배관 부품 도소매업을 했는데 예전부터 밤늦게 들어오는 날이 잦았거든요. 아무래도 마누라 잔소리가 듣기 싫어 일부러 밖에서 늦게까지 맴돌다 들어오는 것 같았네요. 아무튼 소원해진 부부 관계, 무관심한 남편, 혼자 짊어진 집안일, 그녀의 불만이 폭발한 건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었을지도 몰랐을 거예요. 여차하면 어머니를 대신해서 주인 아줌마에게 한바탕 쏘아붙이려 했던 계획은 뜻밖의 사근사근한 그녀의 태도에 맥없이 무너져 내렸네요. 나도 모르게 화가 풀리고 오히려 그녀에게 연민을 느끼기 시작했죠. 역시 아름다운 여성 앞에서 무너지는 남자의 본능은 어쩔 수가 없나 봅니다. 아줌마도 참 힘드시겠어요. 나지막이 위로의 말을 건넸네요. 그래도 없는 것보단 있는 게 낫다고. 저희 엄마보단 상황이 좋으시니 앞으로는 잘못한 게 있어도 좋게 좀 말씀해 주세요. 그래 오늘은 내가 좀 심했지. 영철아, 아줌마도 앞으로 조심할게. 순순히 잘못을 인정하는 그녀의 태도는 더욱 의외였죠. 근데 요즘 같아서는 너희 엄마가 더 부럽다. 차라리 신랑이 없었으면 연애라도 맘대로 할 수 있잖아? 안 그래? 하하, 아줌마도 그런 생각을 다 하세요? 능글맞게 웃으며 농담을 받아쳤네요. 저 여자는 대체 무슨 뜻으로 저런 얘길 내 앞에서 서슴없이 하는 걸까? 그래, 어디까지 얘기하나 끝까지 한번 가보자 싶더군요. 하지 그럼. 나도 감정이 있고 남자한테 사랑받고 싶은 여자인데. 그녀의 눈빛이 순간 촉촉하게 젖어들었어요. 남편 때문에 서름이 북받쳤는지 아니면 남자가 그리워서 그런 건지 알 순 없었지만 분명한 건 그녀 앞엔 내가 있단 사실이었죠. 영철아, 밖에서 그러지 말고 잠깐 들어와서 차라도 한잔하고 가. 갑작스러운 그녀의 제안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드디어 기회가 온 건가? 그럴까요? 애써 침착한 척 대답하며 현관 안으로 발을 들였어요. 너 영장 나왔다며 입대 날짜가 언제야? 그녀는 냉장고에서 시원한 콜라를 꺼내 컵에 따르며 물었어요. 3달 정도 남았어요. 그래? 너도 홀어머니 혼자 두고 군대 가려면 맘이 편치는 않겠다. 그렇죠. 저 없는 동안 아주머니가 잘 좀 챙겨주세요. 능글맞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어요. 순간 묘한 긴장감이 우리 사이를 감돌았죠. 아주머니도 혹시 제 도움이 필요하면 말하세요. 제가 뭐든 도와드릴게요. 일부러 능글거리는 말투를 유지하며 속으로는 그녀의 반응을 예민하게 살폈어요. 그녀는 순간 묘한 미소를 짓더니 얼굴을 살짝 붉히며 멋쩍은 표정을 짓더군요. 영철이, 너 근데 만나는 사람은 있어? 갑자기 그녀가 엉뚱한 질문을 던지더군요. 아니요, 없어요. 그 정도 인물에 그 정도 체격이면 여자들이 많이 따를 것 같은데 왜 여자친구가 없어? 그녀의 눈빛이 더욱 노골적으로 변해갔어요. 마치 탐색하듯 갈망하듯 나를 훑어보는 시선은 숨길 수 없는 욕망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그러게요. 하하, 저도 그 점이 미스터리라니깐요. 능글맞게 웃으며 그녀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네요. 오히려 더욱 적극적으로 그녀의 눈을 쏘아보며 기회를 엿봤죠. 아줌마는 눈이 참 예뻐요. 순간 그녀의 반응을 살피며 다음 단계를 준비했어요. 영철 학생은 그런 말을 흘겨보는 눈빛이었지만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번져 있었죠. 내 칭찬이 싫지 않다는 노골적인 표현이었어요. 순간 확신이 들었네요. 지금이야말로 쐐기를 박을 때다. 그럼 외로운 사람끼리 나중에 시간 나면 저랑 소주나 한잔 하실래요? 떨리는 목소리를 숨기며 최대한 담담하게 말했죠. 그리고 그녀의 눈치를 살폈어요. 결과에 대한 불안함과 기대감이 뒤섞여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단둘이서 그녀가 귀를 의심하는 듯한 둘이서를 되물었어요. 네, 둘이서요. 왜 싫으세요? 도발적인 눈빛으로 그녀를 쏘아보았죠.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거든요. 아니, 싫은 게 아니라 그녀는 얼굴을 살짝 붉혔을 뿐 싫다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대감과 설렘이 뒤섞인 묘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의외로 너무나 쉽게 허락을 받아낼 것 같았어요. 가려운 곳만 살살 긁어주면 그녀와 쉽게 가까워질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죠. 그녀는 남편에 대한 불만, 결핍된 욕망, 그리고 나에게만 보이는 살가운 태도,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었어요. 며칠 뒤 그녀가 조심스럽게 내게 말을 걸어왔네요. 영철 학생, 혹시 마당 수도꼭지가 고장나서 물이 새는 것 같은데 고칠 수 있겠어? 며칠 전부터 물이 샌다고 했던 바로 그 수도꼭지였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속으로 쾌재를 불렀죠. 해보죠. 뭘? 일부러 덤덤하게 대답했다. 기대감에 들뜬 마음을 숨기려 애썼네요. 공구가 있어야겠는데요. 공구. 어떤 거? 네. 혹시 몽키 있어요? 몽키 스패너. 수도꼭지를 고치려면 꼭 필요한 공구였다. 하지만 몽키 스패너는 핑계일 뿐이었다. 그녀의 집에 더 깊숙이 침투하기 위한 빌미가 필요했다. 몽키? 내가 찾아서 가져올게. 그녀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이내 집 안으로 들어가더군요. 얼마 후 낡은 몽키 스패너를 들고 나왔어요. 수도꼭지를 풀고 낡은 패킹을 새 것으로 교체하고 다시 수도꼭지를 조였네요. 다행히도 수도꼭지에서는 더 이상 물이 새어나오지 않더군요. 수리를 마치고 돌아서는 나를 향해 그녀가 방긋 웃으며 말하더군요. 고마워, 영철 학생. 어쩌지? 너무 고마워서. 역시 집안에는 남자가 있어야 돼. 그녀의 칭찬에 어깨가 으쓱해졌죠. 제 힘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하세요. 뭐든 도와드릴게요. 미안해서 어쩌나. 시원한 맥주 한 잔 줄까?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순간이 왔어요. 네, 주시면 고맙지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능글맞게 대답했다. 그녀는 왠지 망설이는 듯 주춤거리다가 맥주 캔 2개와 간단한 안주를 챙겨왔더군요. 그냥 간단하게 가져왔어. 괜히 멋쩍은 듯 덧붙이는 그녀의 모습은 순수하면서도 어딘가 불안해 보였어요. 네, 감사합니다. 맥주 캔을 받아 들고 일부러 밝게 웃었죠. 시원하게 한 잔해요. 아줌마, 우리 같이 짜네요. 맥주 캔을 부딪히며 그녀의 눈을 깊숙이 응시했네요. 그녀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어요. 그나저나 아줌마는 제 또래 여자들보다 훨씬 매력이 넘쳐요. 노골적인 칭찬을 던졌어요. 그녀의 반응을 떠보기 위해서였다. 매력은 무슨 얼굴을 붉히면서도 싫지 않은 듯 미소를 짓는 그녀의 모습은 확실히 매력적이었다. 그나저나 너 나이 많은 여자 좋아하니? 드디어 그녀의 입에서도 솔직한 질문이 튀어나왔다. 아니요. 딱히 그런 건 아닌데 아줌마는 좀 특별하다고 해야 하나. 능글맞게 웃으며 칭찬과 농담을 섞어 그녀의 마음을 더욱 흔들었어요. 아줌마는 처녀 시절에 인기가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뭐 해. 이제 아빠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는걸. 금세 얼굴이 그늘지며 남편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더군요. 기회는 이때다. 놓치지 않고 그녀의 상처를 후벼 팠어요. 그건 아저씨 눈이 삐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제 눈에는 여전히 아름다우신데. 정말이야? 그녀의 눈이 다시 반짝였어요. 순수한 소녀처럼 기뻐하는 모습에 나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네요. 그럼요. 아직도 30대 초반으로 보이는걸요. 능글맞은 농담을 섞어 그녀를 더욱 기분 좋게 만들었어요. 그런 말 다른 사람들에게도 많이 듣지만 그럼 뭐해? 식모같이 집안에서만 맴도는 걸. 씁쓸하게 웃으며 자신의 처지를 한탄했다. 그때부터였다. 아줌마를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싶어졌던 것이 말이다. 이후 옥순 엄마와 술자리를 자주 가지며 둘만의 시간을 많이 가졌다. 어느 날 그녀가 내게 진지하게 물었어요. 너 정말 아줌마가 마음에 드니?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더 이상 망설일 필요 없었죠. 이때다. 속으로 외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심을 담아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죠. 저 이제 한 달 뒤에 군대 가요. 보고 싶어도 못 본다고요. 잃을 것도
후회할 것도 없다는 절박한 심정이었어요. 그녀도 다급해진 눈치였어요. 그럼 내일 나랑 드라이브 갈래? 그 순간부터 아찔하고 짜릿한 우리의 일탈이 시작됐죠. 20살 혈기와 40대 농염함이 섞인 예측 불허 로맨스였어요. 밤늦게 옥상에서 몰래 만나 달빛 아래 속삭였고 주말이면 훌쩍 시외로 떠나 차 안에서 영화 같은 시간을 보냈어요. 입대 전날 밤까지 그녀와의 시간은 꿀처럼 달콤했고 멈출 줄 몰랐죠. 군대라는 족쇄가 오히려 우리 사이를 더 짜릿하게 만들었던 것 같았어요. 2년 후 늠름한 예비역 병장이 되어 제대를 코앞에 둔 어느 날 핸드폰에 익숙한 이름이 뜬 거예요. 옥순 엄마. 심장이 쿵쾅거렸죠. 나 양평에 카페 차렸어. 제대하면 꼭 놀러와. 짧지만 강렬한 메시지였어요. 알고 보니 그녀는 남편의 바람 때문에 이혼하고 위자료랑 재산 분할 받은 돈으로 양평에 예쁜 카페를 열었다는 거예요. 끊어질 줄 알았던 인연이 그렇게 다시 이어진 거죠. 지금은 어떻게 됐냐고요? 그녀의 카페 매니저로 일하며 함께 살고 있어요. 주변 사람들은 어린 남자 꼬시는 나쁜 아줌마라고 손가락질할지도 모르겠지만 현실은 정반대예요.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제가 훨씬 꿀 빨고 있다니까요. 솔직히 누나 없었으면 지금쯤 알바나 전전하며 방구석 페인 신세를 못 벗어났을 거예요. 얼마 전에는 어머니가 뇌경색으로 쓰러지셔서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2달 가까이 입원하셨는데 5천만 원이 넘는 병원비랑 간병비를 누나가 쿨하게 해결해 줬지 뭐예요? 진짜 찐 감동이었어요. 인생은 역시 실전이고 착하게 살면 복 받는다는 걸 몸소 체험하는 중입니다. 앞으로도 누나 등골 브레이커 아니 든든한 오른팔로 평생 충성하며 살 겁니다. 누나 사랑해요. 인생은 흘러가는 대로 두면 안 된다. 만들어가는 것이다.